재밌죠? 내 연기. 나 연기 잘하지 않아? 잘하지. 그 빙의가 들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방은 아까까지만 해도 꼿꼿하던 저기 어디 자존심 막 고문을 받으면서 자존심 안 급했던 남자가 갑자기 막 나도 살렸어, 나도 살려줘, 파라 묶여가지고 나도 살려줘. 이런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치 미치는 것 같아. 깜짝 놀란 거야. 자기 형님 보고 엎드려 있다가 이 방을 엎드렸다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방을 딱 하더만 갑자기 딱 그냥 아니 형님 그렇게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하고 역모를 한 거 아니냐고. 야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멍청해서 거야. 나 바보야 바보야 나 멍청이야. 야 나 같은 게 뭐 저기 역적해봤자 뭐 내가 지금 하는 게 나도 바보가 뭐 그것도 아무나 하냐. 바보에도 좀 치밀해야 뭐 그것도 하지. 나는 그냥 바보야. 나는 바보형이야. 바보형 좀 살려다오. 이 바보형이 저기 내 정조 형님하고 너한테 그 조카 양녕대군한테 내가 유해를 가하겠냐 이런 바보가. 난 바보야. 너한테 유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아까니까 나 좀 살려다오. 나도 살려다오. 그래. 이제 저기 올곧고 그 목에 기부수한 같은 고문을 받으면서 목에 기부수하고 나 죽여야 그 당당하던 장관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태종 이 방도 깜짝 놀랐고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 형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못 본 모습이야.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자기 형의 모습을 어떤 그 비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그냥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 아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고.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식들 물귀신자 정도가 사실은 말이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나도 어떻게 역모를 같이 하자고 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역모를 갖다가 꾀한 게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은 유배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도 유배 같이 나보다도 내 자식들이 더 죄가 세다. 그러니까 나도 유배력을 때려달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 전에는 그걸 얘기를 안 해. 괜히 자식들한테 더 어차피 자식들도 죽었지만 더 유해가 가까워서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죄가 더 크다. 내 자식들이, 조카들이. 그러면 쟤네들이 더 세니까 쟤네도 유배 갔으니까 나도 유배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놀리고 살라고 별짓을 다. 나중에 어이가 없잖아. 이방원이. 그런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처음 본 거야. 그런 모습을 형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안쓰럽잖아. 안쓰러워. 이게 원래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초기에는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해. 원래 그런 경우는 싹 죽여야 돼. 자, 부족까지 멸해야 돼. 아무리 왕족이라도 부족까지. 왕족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왕족도 부족까지 다 멸시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조선이 이제 막 세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제 열애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조정에서 대신들이 안 된다고. 무조건 죽여야 한다. 역적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왕족이라도 역적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부족을 면해야 한다고 조정에서는 저걸 해.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태종이 어떻게 되냐. 정종한테 바로 그날 정종한테 찾아가지고 그 고문실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정종하고 왕 정종하고. 그러니까 정종이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 야 우리가 아버지도 이제 몰아내고 어디 부효자 왕이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형제들 간에 또 죽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울컥한 거야. 이제 정종도 이제
이제 자기 동생도 어렸을 때부터 의 좋은 형제였거든, 삼형제가. 의 좋은 삼형제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딱 돌아가는 거야. 야, 방원아, 그럼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아버지도 몰아내고 그 배차반 집안이라고 쳐는데 형제까지도 죽이면 우리를 갖다가 이씨 왕조를 갖다가 얼마나 세간의 사람들이 욕을 하겠냐. 그러니까 좋게 고력상제는 피하자. 뭐 얘를 갖다 감시를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얘를 죽이지는 말자, 둘째를. 자, 네 생각은 어떠냐?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태종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뭐 저기 아버지를 죽이네 마네 하고 아버지 고륙상제한 상태에서 민심이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 저기 형제들끼리 싸워서 둘째 형을 저기 형제들끼리 싸워서 둘째 형을 죽였다 하면 이것 또한 우리 이씨 왕족에 대한 이거 어떻게냐, 이거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헌담을 하겠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고륙상제형을 피합시다. 그 대신 철저하게 이제 감시를 합시다. 둘째 형이 다시 이게 어떻게냐, 역모를 못하게끔. 야, 거기에서 쇼부가 일어나. 쇼부가 일어나. 그럼 처우 개선이야. 그럼 유배를 보낼 거냐? 유배는 아니고 유배 비슷한 걸 보내. 유배 비슷한 거. 나중에 그게 어떻게 그 전 재산 몰수를 다 했어. 그 가족들도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그쪽 가족들도. 나중에 어떻게냐? 영모에 가담한 아들 자식들은 유배를 보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몰수했던 재산을 다 그대로 어떻게 환원을 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다시 그걸 환원을 해줘. 그 어떻게 되냐? 그 영모에 가담한 어떻게 보면 양녕대군의 사촌 형들은 다 유배지로 다 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동학장군이야. 둘째 형 동학장군. 얘의 처우 개선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나중에 정종하고 해. 그래, 나중에 얘를 갖다가 안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조정에서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태종이 나중에 명분을 그래. 그래도 이거는 국가의 위험을 세우기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고. 왕족이라도, 왕자라도 역무를 했으면 죽여야 한다고. 근데 나중에 태종이 어떻게 되냐? 면전에서 칼을 딱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내 형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 사람들 이 칼로 내가 다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이게 정종이 딱 이게 왕 좌석에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아래에서 어떻게 되냐? 칼을 딱 뽑아버린 거야. 시퍼런 칼을 태종이. 얘가 등치가 좋아서 칼이 길어. 굉장히 길어. 그 시뻘건 긴 칼을 딱 조정에서 빼가지고 그냥 두 번 다시 그 동학장군 둘째 형 역모에 대해서 요거 어떻게 냐 조정에서 거론을 하는 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조정에서 그냥 목을 내가 다 바로 베어버리겠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끽스를 못하는 거야. 조정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끽스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동학 장군 둘째 형 양녕대군의 어떻게 작은 아버지의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에서 아무 얘기를 못해. 그러면 얘를 안 죽이기로 결정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둘이서 결정해. 형제간에. 첫째하고 셋째하고. 첫째가 이제 정종 왕이고 셋째가 그 상태는 하늘을 날아가는 어떻게 새도 떨어진다는 최고의 어떻게 왕 못지않은 최고 권력자야. 이게 이방원이야. 그 당시에는 이방원 상태. 그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형하고 물어봐. 형하고 이제 은밀하게 의논을 해. 둘째 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님? 둘째는 말이다. 위배 보내는 거는 조카들 위배 보내는 걸로 하고 이미 결정해서 위배 보내는 거 하고 둘째는 위배 보내는 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냐? 그 당시에 만만한 게 이천 여주야. 여주 쪽에 가면 거기에 기생집이 많은 데가 있어. 기생집이. 예전에 여주 쪽에서 수양대군이 거기서 거기서 그냥 한량으로 살아. 수양대군 때. 어떻게냐? 거기에 기생집이 많아. 여주 쪽에. 곱창지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아. 곡창지대 때문에. 부자들이 많으면 기생집이 많게 돼 있어. 사실 여주 쪽 그 일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되냐 기생집이 많아. 기생집이 많아. 기생집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기생집에다가 어떻게 되냐 유배를 보내. 얘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한양에 있으면 안 되고 한양에 있으면 안 돼. 한양에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조카들하고 이게 위배를 보내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니까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 보느냐 얘가 사고 칠 수 없는 데다 보내. 그게 여주에 기생집이 많아. 그 여주 기생집 거기다가 위배를 보냅시다. 보내자. 딱 정중히 그래. 거기에 기생집 많아. 예전에 거기 형제들 간에 거기 한 번씩 사냥 가거나 뭐 어디 여행 놀러 가면 여주 기생집을 삼형제가 많이 놀러 갔어. 그 여주 기생집에 대한 추억이 있어. 삼형제가. 그래가지고 정중이 어떻게 되냐 여주 기생집으로 유배를 보내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주 기생집에서 유배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때 같이 불러들이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 그거 괜찮네요, 형님. 우리가 삼형제가 예전에 여주 기생집에 추억도 있잖아요. 월선이 오고 명월이 오고 그 추억이 있어. 추억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 그 형제 간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좀 영문을 하지 말라고 그게 좋겠다. 그래 어떻게 냐 기생집으로 위배를 보내. 그럼 거기서 하루 종일 기생들 끼고 그냥 노는 거야 그냥. 그럼 거기 가두진 않아. 그럼 남자들이 다 똑같아. 상남자 스타일이야 얘가. 그럼 낮에는 거기가 사냥터가 존재하잖아. 여기가 곡창지대가 많고 그 풍요로우면서도 산에 그 사냥터가 많아.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되냐? 저기 감시병이 있어. 감시병을 붙여. 감시병들하고 낮에는 사냥을 다니고 밤에는 기생집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노는 거야. 그렇게 유배력을 그렇게 때려버려. 여주 기생집에다. 근데 잠은 기생집에서 자야 돼. 그러면 얘를 갖다 지키는 그 금군 애들이 있어. 금군 애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 그럼 낮에는 군군 애들하고 같이 사냥을 다녀. 같이. 그럼 나중에 군군 애들하고 친해져. 근데 군군 애들은 얘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보니까 감시하는 거야. 얘네들하고 군군 애들하고 어떻게 냐 같이 낮에는 사냥 다니고 밤에는 어떻게 냐 기생 끼고 노는. 군군은 그렇게는 안 놀아. 어떻게 냐 밤에는 기생 끼고 막 그냥 빠구리 하면서 술 처먹으면서 놀아. 한양으로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한 3년 안 돼서 불러두지 한양으로. 근데 어떻게 되냐 나 그냥 이렇게 살란다. 안 가. 그리고 자기 본가로도 안 가. 자식들도 안 만나. 왜 그러냐 여기서 자식들을 만나면 자식들하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면 다시 얘네들이 영무할지 모르니까 이게 많이 의심을 받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가면 자기 가족들이 이태로워진 거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란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기 집에 안 가.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집 식솔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 기생집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낮에는 사냥 다니고 밤에는 어떻게 술 처먹으면서 기생들 치마폭에 싸우면서 빠구리 치면서 어떻게 되냐 2년 전은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빠구리 치면서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어떻게 되냐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해. 그러니까 자기 그 본가에도 안 가고 자기 자식들도 안 만나. 왜 만나면 나중에 자기 자식이나 자손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돼. 이걸 갖다가 양녕대군이 다 봤어. 고집상쟁이 일어나는 걸 갖다. 근데 좋게 이제 해결이 됐어. 4천 정도 살고 그래. 자, 요런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 이제 지금 역모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녕대군을 바로 세자로 올리게 되면 좀 구설수에 올라와. 그죠? 양녕대군 때문에 지금 역모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일단 양녕대군의 태자를 갖다가 올리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한 상태야, 그냥. 그 작은아버지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양녕대군이 가고요. 이제 양녕대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 자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양녕대군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너의 입으로 해서 소문을 들어서 양녕대군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야. 조정에서 발표가 났다. 뭐가? 내 큰아버지 왕이신 정종 큰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다음 왕을 내 아버지 태종한테 물려주기로 어떻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 아버지 입에서 들은 게 아니라 소문으로 해서 들은 거야, 이제 조정에서 발표가 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소문으로 또 들은 거야, 이제. 양녕대군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태자가 되고 왕이 될 거라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 양녕대군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야. 지금 정종 왕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왕위를 갖다가 셋째 동생인 이방원한테 다음 왕위를 승계를 한다. 이 소문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그 집안에 있는 그 마당새 같은 애들 있어, 그죠? 하인들이 저작거리에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돼? 마당새 애들 책을 이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새가 오더만 도련님 다 알았어. 이번 왕이 우리 도련님이 다음 왕이 된 걸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집안의 그 노비 애들도 출세를 해. 사람들이 잘 보네. 신분 상승을 해.